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따뜻한 빛이 식탁 위를 덮었다. 오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은은하게 번져 있었다. 그 정갈한 상 앞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정미숙, 올해 60을 갓 넘긴 여인. 깔끔하게 손질된 짧은 머리, 살짝 굳은 표정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도는 얼굴. 그녀의 옆에는 아들 김영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며느리 이주연이 조심스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젓가락 소리, 국물 떠먹는 소리, 아주 조용한 기침 한 번. 그것이 이 아침을 채우는 유일한 대화였다. 미숙이 국을 한 숟갈 떠먹은 후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간이 좀 샜네. 멸치 육수 오래 끓였지? 그 말에 주연은 눈을 들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다음엔 더 주의할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엔 작고 얇은 그러나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마치 이 대화를 수없이 되풀이해온 사람처럼. 잔소리라는 걸 알지만 받아들이는 게 익숙한 사람처럼. 영재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난 괜찮은데. 짧은 대답. 그 속엔 아내를 감싸려는 것도 어머니를 말리려는 것도 없었다. 미숙은 그 말에 살짝 눈썹을 찡그렸지만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저 국을 다시 한 숟갈 떴다. 뜨거운 국물 안에서 무언가 오래된 감정이 천천히 끓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옆 서랍을 정리하다 말고 그녀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앉은 낡은 가죽 표지. 그녀는 천천히 그 앨범을 펼쳤다. 한 장, 두 장 아이의 돌사진, 가족 나들이, 어린 영재의 초등학교 입학식, 그리고 어느 한 장면.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미숙의 손끝이 거기서 멈췄다. 가느다란 눈매, 작은 얼굴,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사진 속 그 아기의 얼굴이 오늘 아침 며느리 주연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닮았네.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 그녀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 한 구석이 갑작스레 불편해졌다. 그저 기분 탓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 입꼬리 모양, 턱선, 눈동자. 왠지 익숙하고 오래도록 잊고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반면 그 시각 주연은 자신의 방 안에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엔 오래된 병원 서류 한 장이 떠 있었다. 출생일 1994년 6월 19일. 생모 정미숙.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렸다. 이 문서의 의미. 그 이름이 그녀가 지금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사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누르고 감춰왔던 진실이 무심하게 드러난 한 줄의 문장이었다. 주연은 스마트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고 있었다. 오후의 햇살은 안방 창문을 가만히 두드렸다. 정미숙은 책상 앞에 앉아 아까 꺼냈던 그 앨범을 또다시 펼쳤다. 사진은 변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속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왜 자꾸 저 아이가 떠오르지? 왜 하필 지금 저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거지? 사진 속 웃고 있는 아기는 어릴 적 주연이 찍은 사진과도 어딘가 닮아 있었다. 아니, 그보다는 그 아이와 닮았다. 기억은 조각난 유리처럼 날카롭고 흐릿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다. 그날 병원 복도에 혼자 남겨졌던 20살 초반의 자신. 가족들에게 말도 못한 채 지우려 했던 그 아이를 결국 세상에 내놓고 모른 척 살아가기로 했던 그 결심. 그리고 병원의 침대에서 입양 절차는 완료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목이 터져라 울었던 그 밤. 그 아이는 여아였다. 조그맣고 유난히 조용한 아기. 팔 안에 안겨 있었을 때 작은 손으로 그녀의 검지를 꼭 잡던 그 감촉이 지금도 생생했다. 그런데 지금 주연이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조차 묘하게 그 아기와 겹쳐 들렸다. 정미숙은 순간 소름이 끼치는 기분을 느꼈다. 그럴 리 없어. 그 아이는. 그녀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거실로 나왔다.
주연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동작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섬세했다. 그 모습이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을 도와주던 이미 세상을 떠난 엄마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 미숙은 다시 한번 눈을 찡그리며 속삭였다. 아니야, 착각이야. 내 머리가 나를 속이는 거야. 그 시각 주연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병원 진료 기록, 고아원 확인서, 입양인 등록 문서, 그리고 생모 정미숙. 그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짚으며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이름은 이제 매일 부르는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지만 가슴속엔 여전히 왜 나를 버렸어요? 라는 질문이 꺼내지 못한 채 남아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미숙은 불면의 침대 위에서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을 뜨면 주연이 그 아이처럼 느껴졌다. 너무 오래 감춰왔던 진실이 이제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낯선 발소리가 현관을 두드린 건 오후 3시를 간 넘긴 시간이었다. 정미숙은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도어벨도 울리지 않았는데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기척이었다. 문을 열자 낯익은 남자의 얼굴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신정우. 한때 그녀의 남편이었고 세상 누구보다도 잊고 싶었던 과거였다. 오랜만이네. 정우는 담담하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미숙의 표정은 단단히 굳었다. 왜 왔어요? 그녀는 차갑게 물었다. 정우는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집안을 힐끔 둘러봤다. 잠깐 너희 며느리 주연이라고 했지? 그 말에 미숙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왜? 주연이랑 무슨 상관이라도? 정우는 대답 대신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 어딘가 내 옛날이랑 많이 닮았더라. 그 말 한마디가 미숙의 귓가를 울렸다.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의심, 애써 부정해온 감정들이 정우의 입을 통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닮았다는 건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정우를 밀어내듯 문을 닫았다. 쾅! 닫힌 문 너머로 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그때 우리가 그 아이 이름이라도 지었어야 했는데. 정미숙은 부엌 의자에 앉았다. 다리가 풀린 듯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젖은 걸레처럼 늘어진 몸.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설마 정말 그럴 리가. 아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옛날 병원에서 받았던 파기하지 못한 종이 하나를 다시 꺼냈다. 입양일, 출생시각, 그리고 생후 일주일 안에 진행된 양육포기 서류. 그 안에 적혀있는 주연의 출생일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날짜. 미숙은 입을 틀어막고 비로소 흐르는 눈물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 시각 주연은 침대 머리맡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고 있었다. 손때 묻은 봉투.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 고아원에 남겨졌던 단 한 줄. 언젠가 내가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미워해도 좋아. 그녀는 그 문장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조금 갖게 되었다. 밤이 찾아왔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안방에서도 주방에서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정미숙은 조용히 주연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진 못했다. 대신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만약 정말 내가 그 아이라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지 너는 알까? 그리고 돌아서며 미숙은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아침은 어제와 다를 것 없이 밝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어제와 같지 않았다. 주방엔 익숙한 된장 냄새가 퍼졌고 식탁 위에는 정갈한 밑반찬이 놓였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 익숙한 풍경은 마치 이질적인 장면처럼 느껴졌다. 정미숙은 멍하니 국을 젓고 있었고 주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밥그릇을 놓고 있었다. 단 한마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전날 밤 문 앞에 섰던 정미숙의 떨림은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그녀는 수십 번 생각을 되풀이했지만 어느 쪽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침 식탁에서 주연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국 한 숟갈을 뜬 후 입에 머금은 채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간이 딱 맞네요. 그 말에 미숙은 손에 쥔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미숙은 평소와는 다른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주연아, 넌 혹시 어릴 적 기억 있어? 주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있어요. 아주 어릴 적 누군가 따뜻하게 안아주던 느낌. 그 품이 참 좋았어요. 그 말에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자란 불안이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주연은 홀로 병원을 찾았다. 과거의 입양 기록과 함께 어렴풋한 DNA 검사 의뢰서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 이제는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누구의 딸인지. 병원 접수처의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진료실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한 시대의 기억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렸다. 같은 시각 정미숙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그 아이 찾은 것 같아.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무겁게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숙은 한숨처럼 대답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그 안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저녁 무렵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주연 앞에 앉았다. 혹시 너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있니? 주연은 아무 말 없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듯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미숙은 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출생기록 사본, 병원 진단서, 그리고 입양 서류가 들어있었다. 정미숙은 봉투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 내가 그 아이라면 난 그동안 얼마나 널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는지 몰라.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침묵이 처음으로 눈물이라는 이름으로 무너졌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 주연은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짧은 통보. 그녀는 침대에 앉은 채 그 문자 메시지를 수십 번 반복해 읽었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을지 없는지를 결정해야 했다. 병원의 상담실. 담당 의사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건넸다. 이주연 씨와 정미숙 씨는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한 줄. 그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졌던 그림이 마침내 실체가 되었다. 주연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은 가슴속 깊은 분노와 함께 삼켜졌다. 그날 밤 정미숙은 식탁 위에 따뜻한 국과 반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주연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는 그 얼굴에 담긴 감정을 단박에 알아봤다. 분노, 슬픔, 혼란. 그리고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질문의 그림자. 왜요? 주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터져나왔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녀는 차분했지만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때 그렇게 안고 있던 아이가 바로 저였잖아요. 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고개를 숙였다. 전 기억이 나요. 아주 따뜻했던 품,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던 그 손. 그렇게 저는 낯선 곳에 맡겨졌어요. 주연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정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가족들에게 말도 못했어. 그 아이 널 포기하는 게 그저 너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주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어머니의 위안일 뿐이에요. 나에겐 단 한 번도 선택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남겨진 식탁 위엔
김이 아직 남아있는 국과 먹지 않은 밥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정미숙은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 맺힌 눈물은 죄책감과 회한의 무게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며칠째 집안은 조용했다. 주연은 자신의 방에 거의 틀어박혀 있었고 정미숙은 마당에 나가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식사 시간에도 눈이 마주쳐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보다 더 큰 감정이 공기처럼 무겁게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연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정리된 옷까지, 정리된 마음.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며칠 다녀올게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정미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에 쥔 수세미를 계속 쥐어짰다. 그래, 다녀와. 너무 오래는 말고.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림이 숨어 있었다. 현관문 앞에서 주연은 신발끈을 매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거실 한켠 식탁 위엔 미숙이 차려놓은 조촐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편지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 안엔 주연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주연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하지만 몇 걸음 나아가다 다시 뒤돌아와 도시락을 집어들었다. 그 한 동작에 미숙은 결국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여전히 남은 상처, 그리고 아주 작은 용서가 함께 있었다. 주연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말했다. 이 반찬들, 제가 어릴 적에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렴풋이, 진짜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정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주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기차역 플랫폼. 혼자 앉아 도시락을 펼쳐든 주연은 한 입 아주 조심스럽게 밥을 떠넣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아주 조용하고 깊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 흘러내렸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지 엄마와 딸의 재회가 아니라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다시 이해하려는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의 온도가 달라졌다. 집 앞마당의 나무는 연두빛 새순을 틔웠고 그 사이 정미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변한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쩐지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은 덜 날카롭고 덜 단단해져 있었다. 그날 아침 정미숙은 평소처럼 마당에서 쑥을 다듬고 있었다. 문득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고개를 들자 주연이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여행 가방은 없었다. 그저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눈빛엔 긴 여정이 담긴 듯했고 마음은 한결 정리된 듯했다. 다녀왔어요. 주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정미숙은 손에 쥐고 있던 쑥을 놓쳤다. 말없이 다가가 그녀를 안을까 하다 멈췄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왔니? 두 사람의 인사는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그 안엔 지난 시간 동안 쌓인 수많은 말들이 들어있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다. 주연은 손에 든 봉투를 건넸다. 이건 저한테 남겨진 마지막 기록이에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받은 생일 카드들, 그리고 입양 당시 간호사 쪽지. 정미숙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카드 하나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을 때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그 문장에 미숙은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억이 밀려왔다. 그 작은 손, 그 조용한 울음, 그리고 그날 병원 복도를 떠나던 자신의 뒷모습까지. 한참을 침묵하던 주연이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늘 물었어요. 왜 나였는지, 왜 버려졌는지, 왜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존재를
가장 먼저 놓게 되기도 한다는 걸요. 정미숙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따뜻했고 서로를 밀어내던 거리만큼 이제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알 수 있었다. 이게 모녀라는 이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걸. 김영재는 퇴근 후 조용히 집에 들어섰다. 거실에 주연이 앉아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잠시 멈칫했다. 왔어요. 주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 말 한마디에 영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했지만 낯설진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 식탁 위에 셋이 둘러앉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긴장하던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다. 정미숙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주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된장국 내가 끓인 거니? 주연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육수 덜 끓였어요. 미숙도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지난 시간의 상처를 꿰매려는 어설픈 바느질 같았지만 그 어설픔마저 따뜻했다. 식사를 마치고 정미숙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상자 안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아기용 털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신기려고 직접 짠 거야. 한 번도 못 신긴 채 그냥 서랍 속에만 있었네. 주연은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그 털신을 꺼내어 바라보았다. 작은, 아주 작은 신발. 그 속에 담긴 세월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주연은 정미숙에게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저 이제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미숙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아주 오랜만에, 아주 단단히. 말이 필요 없었다. 그 포옹 하나로 모든 용서와 사랑이 전해졌다. 며칠 후 마당에는 주연이 심은 화초가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했다. 정미숙은 마당에 물을 주며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야 우리 집에 봄이 온 것 같구나. 그 말에 주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물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것. 그건 인생에서 가장 늦게 온 축복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그 순간을 바라보던 정우도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웃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분명 기적이라 불러도 좋은 일이었다.